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에 서원대학교 한국어문학부에 입학을 하고 2018년도 2월에 한국어문학과 졸업을 한 14학번 윤혜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선배와의 만남 특강을 듣고 그래도 현직에서 한국어 교사를 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한국어 교사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서원대학교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뭔가를 한 얘기를 전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학교에 영상을 제출하는 건 처음이라 제 말에 어순이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문맥상 좀 안 맞거나 어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특강 아닌 특강 저의 경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후배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좀 준비를 하느라 뭔가를 준비는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1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한국어 교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어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제가 어떻게 한국어 교사가 됐는지, 그리고 한국어문학과를 졸업하면 꼭 한국어 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선배들의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한국어 교사란 무엇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바로 한국어 교사겠죠. 한국어 교사는 한국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교사는 국적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면 한국어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먼저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교재, 교환, 그리고 교구,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제가 교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전공 수업에서 빼먹지 않고 계속 들으실 거예요. 자, 한국어 수업의 단계 5단계죠? 뭐예요? 도입, 제시, 연습, 활동, 마무리, 총 5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현직에 가시면은 계속 알게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도입, 제시, 연습, 활동, 마무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을 구상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도입이 뭐예요? 어떻게 수업을 시작할 건지, 약간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시는 뭐예요? 오늘 배울 내용 뭔지 학습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연습에선 뭐예요?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자들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반복 활동도 좋고요. 학습자들이랑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연습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칠판에 써서 연습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연습으로 들어가고, 활동의 경우에는 이제 배운 문법 아니면 표현을 학습자들이 직접 써보는 거예요. 사용해 보는 거예요. 유의미한 활동, 무의미한 활동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자들과 진행을 하는 거고, 마무리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숙제 있으면 숙제 안내하고, 헤어지고 싶으면 이제 시간 50분 됐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내일까지 꼭 숙제 해오세요. 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벌써 1시간의 내용을 마무리했어요. 어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저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한국어 수업은 총 50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 사이에 학습자들에게 도입, 제시, 연습, 활동, 마무리 다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국어 수업 교실에 들어가면
그렇게 한 시간에 도입 제시 연습 활동 마무리가 다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실은 총 4교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4교시 안에 도입 제시 연습 활동 마무리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뭐 교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 나갈 거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재는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대학 있잖아요.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등등등 각 대학 기관별로 교재를 출판합니다. 어떤 교재를 출판해요? 한국어 교재를 출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때 대학 기관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르치던가 해외에서 가르치게 될 경험이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는 눈을 틔워서 교재를 선정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교재를 왜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저희 서원대학교 이제 도서관에 내려가시면은 이런 교재들이 다 있어요. 서울대, 뭐 고려대, 연대까지도 다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봤었고. 그래서 한국어 교사에 관심이 있으면은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이라 돈 없잖아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교재 빌려서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도입이 뭐지? 제시가 뭐지? 연습이 뭐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재도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우리 교구가 있어요. 뭐 교구는 여러분들 아마 유아교육과 친구들 보면은 매일 아직도 베리터스라고 하나요? 베리터스에서 맨날 뭐 만들고 있을 거예요. 뭐 인형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무슨 그림 카드 같은 걸 만들고 있는 친구들을 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뭐 인형까지는 아니지만 단어 카드 아니면 그림 카드 정도는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근데 뭐 대학 기관에서 일을 하시게 되고 기관별로 교구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에서 근무하시게 된다면 그런 교구 정도는 아마 만드시게 될 거예요. 뭐 그것 또한 만드는데 재미는 썩 있습니다. 오늘 학습자들한테 무슨 그림을 알려줘야 되지? 무슨 표현을 알려줘야 되지? 하면서 찾고 코팅하고 그러는 맛이 꽤나 쏠쏠해요. 정말 재미있어요. 네, 이렇게 됐고요. 뭐 한국어 교사는 뭐 교재, 교환, 교구 요 정도만 알면은 뭐 끝나죠, 이제. 네, 한국어 교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한국어 교원이 되는 방법. 한국어 교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서원대학교 한국어문학부를 졸업을 하면 전공 수업을 다 듣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나와요. 2급이 나와요. 근데 그걸 꽁으로 주느냐? 아니겠죠. 여러분들 전공 수업을 듣거나 복수 전공을 했을 때 그 지정된 교과를 수강하게 되면은 졸업할 때쯤에 이제 자격증이 나옵니다. 자, 한국어 교사는 교원 자격증이 꼭 있어야 돼요. 네. 학부를 졸업하면 2급을 주니까 여러분들을 졸업할 때 한국어 교사 자격을 얻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항공과 아니면은 다른 국어교육과, 그것도 아니면은 제가 봤던 게 영어교육과인가 역사교육과에서도 복수 전공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업만 들어도 자격증을 주는데 그거를 누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저 졸업할 때 제 동기들을 꼬셨어요. 졸업할 때 이건 받고 졸업하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만 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아마 서원대학교에서는 한국어문학과가 유일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원 자격증 정도는 수업만 들으면 줘요. 그리고 학점도 아마 B+인가? 뭐 그런 거는 자세하게 조교 선생님한테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만 맞으면 주니까 여러분들이 교원 자격증을 얻고 싶다, 아니면은 졸업할 때 뭐라도 하나 챙겨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제 조교 선생님한테 가세요. 조교 선생님한테 가셔서 노크해서 선생님, 저 한국어 교원 자격증 가지고 싶어요. 교원 자격증 취득하려면 무슨 과목 들어야 돼요?
목록 좀 뽑아주세요. 하시면은 100이면 100 다 뽑아주십니다. 그러면 출력을 해주실 거예요, 한 장. 그러면 그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복사해서 나눠 가지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는 전공책 있잖아요. 그 앞에 붙이세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지워나가면서 이제 뭐가 남았지? 확인하시면 돼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전공으로 했을 때는 130점인가 들어야 하고 복수 전공으로 하면 45학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챙겨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에요. 챙겨나가는 게 정말 이득이에요. 자, 교원 자격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전 여기까지만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격증. 그리고 한국어 교사가 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요. 저는 이거를.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아요? 외국인한테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도 영어 공부지만 문법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문법 공부를 여러분들이 진짜 문법 박사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해라,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선생님이니까. 학생이 선생님 동사에 아요하고 어요 어떻게 만나요? 했을 때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러면 신용이 이제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는 모음이 뭐가 만나서 어떻게 아가 만나고 모음이 이게 없으면 또 어가 만나요. 바로 나올 수 있게 이 정도로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수업을 준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 공부는 한 번 더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말되 문법 공부는 하셔야 돼요. 네, 그러고 한국어 교사가 되려면 일단 교원 자격증 말씀드렸고요. 문법 공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경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에서도 그러고 한국어 교사 쪽에서도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일단적으로 한국어 교사는 경력을 조금 쌓기 쉬운 게 봉사를 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릴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봉사가 아마 여러분들이 하기에 가장 쉬운 경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봉사하기가 정 어려우시면 지역 아동센터에 가보시면 돼요. 충북 지역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저도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도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충북 지역의 경우에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우리가 봉사할 게 뭐가 있어요? 건강한 힘, 이거 하나로 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세요. 근데 분명히 그 아이들 사이에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아이한테 우리가 동사, 형용사, 목적어,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애한테 어떻게 이런 걸 해요? 그렇죠. 애기랑은 그냥 놀아주면서 언어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경력을 쓰는 날에 봉사를 했는데 여기서 다문화 아이를 만났고 나는 그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쳤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찌 됐다. 요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먼저 봉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해당되는 내용인데, 두 번째로는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하는 해외 예비교원 해외 파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모집을 안 하고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또 모집을 할 예정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1회 때 1사학번 3명 갔다 왔고요. 1, 2학번 1명 갔다 왔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거였고 총 10명? 총 20명 뽑는 거에서 서원대학교 지원한 선배들 다 붙어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못할 거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하는 해외 예비교원 파견을 한번 가봐라. 경력이 됩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오랜 기간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경력으로는 확실합니다. 바로 코이카인데요. 이거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코이카는 이제 해외에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한국어 교육 쪽으로는 좀 경력이 인정이 잘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석사 과정이 있는데 석사 하시는 분 석사 하시다 말고 코이카로 넘어가셨어요. 봉사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2년간 봉사를 갔다 오는 건데 그 2년 기간 봉사 다 되고 인정되고요. 경력이 인정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쌓을 경력이 없다 그러면 봉사 아니면 국립국어원 예비교원, 세 번째 코이카.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짧고 굵게 뭐 없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서원대학교에서도 해외 봉사 많이 보내요. 저도 원래 예비교원 파견 나가기 전에는 그거 지원했다가 이제 최종 합격까지 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립국어원이 좋아요? 뭐 서원대에서 주최한 한 달 봉사가 좋아요? 저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한 해외 파견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봉사도 하기 싫고 뭐 경쟁률 너무 세서 국립국어원도 못 갈 것 같고 코이카 2년은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서원대에 주최하는 뭐 봉사활동 해외 봉사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경력은 인정이 돼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한 준비점인데요. 한국어 교원이 되려면 일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은 물론 있어야 되고 아까 말했던 경력도 조금 있어야 합니다. 뭐 경력이 없어도 뽑히기는 합니다. 저 같이 근무하셨던 선생님은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같이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경력이 필수야. 벌써 경력 쌓으래 싫어. 이러지 마시고 자격증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 다음은 한국어 교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한국어 교원의 장점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한국어 교원의 근무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아마도 아침 9시부터 뭐 오후 6시까지 하면은 하루에 9시간, 일주일이면 5일 하니까 45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어 교사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한국어 교사의 경우에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뭐 12시간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24시간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적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국어 수업 자체가 하루에 8시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서 하루에 총 8시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8시간씩 5일 하면은 40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왜 24시간밖에 못해요? 왜 12시간밖에 못해요? 하실 수 있겠지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으시다면 40시간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수업 준비를 하고 뭐 회의를 하던가 뭐 교환을 받아서 숙지하는 그런 시간,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8시간을 풀타임을 뛰어버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그쵸? 그래서 거의 한국어 교사는 12시간, 4시간 단위로 이제 시간 계약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는 12시간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한국어 교사는 24시간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러면 보세요. 45시간 일반 회사원이라는 시간이에요. 한국어 교사 24시간. 어느 정도인지 대강 이렇게 체감이 오세요? 체감이 안 오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여러분들 월요일에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일을 하고 그 뒤로부턴 여러분 시간인 거예요. 그럼 뭐 해요 이제? 뭐 공부하시던가 아니면은 친구 만나시던가 그것도 아니면 뭐 혼자 영화를 보던가 뭐 자기 개발을 하시면 돼요. 한국어 교사 장점이 있다 말하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넉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들 거예요. 12시간? 24시간? 그것만 일하고 돈을 뭐 벌기는 해요?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저도 이 점에 가장 매료가 됐던 점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12시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대학기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뭐 쌈박하게 그냥 1시간에 3만 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욕심만 조금 있고 체력만 조금 있으시면은 1시간에 3만 원. 뭐 적게는 2만 원 중반대부터 많게는 3만 원 그
3만 원 그 이상도 받으실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 또한 경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만 기준입니다. 한국어 교사 장점 2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세 번째는 워라밸이 정말 대단한 직업입니다. 저 또한 대학원에 다니면서 어학당 근무를 하면서 뭐 학점에 전혀 지장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그건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하루에 4시간 근무하면서 뭐 공부를 못 했을까요? 친구를 못 만났을까요? 영화 못 봤을까요? 저 여행도 다 다닐 거 다녔고요. 뭐 친구 만날 것도 다 만났고, 저 뭐 토익 공부도 해서 토익 점수도 어느 정도 맞아놨고, 다음에는 저 자격증을 딸 예정이에요. 이렇게 워라밸이 착착착착 맞춰있는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한국어 교사는 워라밸이 충직한 삶, 이 이상, 이 이하도 뭐 그 이상의 장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거는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제격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많지만 해외에서 한국어를 원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해외에서 오히려 한국어 선생님을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나가요. 저 같아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살면은 친구 못 보죠, 가족 못 보죠,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나가는데, 저는 그냥 경력을 좀 더 쌓고 나갈 생각이에요. 뭐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뭐 언어를 하나도 구사를 못한다 하면은 아마 동아시아권으로 나가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홍콩, 뭐 대만, 중국 그런 데 다 나가실 수 있고요. 뭐 그 외에도 혹시 영어를 잘하신다 그럼 뭐 전 세계 못 갈 곳이 없겠죠.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국어 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 왜 제가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냐? 그렇게 나가면 거의 집은 다 줘요. 그리고 항공권도 다 줍니다. 거기다 월급도 줘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좋아하고 뭐 한국어 자격증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 1년을, 2년을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겠어요. 뭐 나가서 언어도 배워보고 그 나라의 문화도 좀 배워보고 해외에서 또 경력 쌓고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어 가르칠 수도 있고요.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마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5번째 장점은 한국어 교사는 일단 여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엄청 많으세요. 제가 인천대학교에 근무할 때 교사가 150명 정도 됐는데 남자 선생님이 10분밖에 안 계셨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만났던 남자 선생님은 6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남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한국어 교육 쪽에는 많이 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장이 돼야 되고 해서 그냥 안정적인 직업 때문에 한국어 교사 쪽에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국어 교사가 그렇게 전망이 안 좋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대기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밥벌이 가능하고요. 그냥 중소기업에서 버는 정도의 돈 정도는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선생님들이 없는 실정이라서 아무래도 좀 더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뭐 이건 차별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요새 너무 예민하니까 그냥 남자 선생님이 지원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남자 선생님이 이번에 이만큼 지원했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더 남자 선생님이 충원이 가능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고루고루 언어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한국어 교육 현장에 여자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남학생들이 여자 말 배우기 싫다고. 왜냐하면 한국어 선생님들은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다 부드러워요. 언어가 똑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저거는 여자들이 쓰는 그런 뉘앙스야, 그런 어투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들은 조금 더 많았으면, 남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유입이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느덧 1부를 이렇게 정신없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국어 교사의 장점, 한국어 교사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사를 하게 된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도를 이제 1부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이제 제가 한국어 교원을 선택한 이유,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장 이제 피부에 와닿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설정해야 되지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어 선생님을 하려고 서원대학교에 입학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꿈꿔왔던 거, 이렇게 막 바뀌었던 거, 뭐 졸업하고 나서의 현실, 뭐 대학원에 가고 싶을 때 대학원은 어때요?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